숙명여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숙명여고 국어 전담하고 있는 국어 강사 정하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가오는 2학년 숙명여고 국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수업을 할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시작을 드리자면요. 이 영상을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작년에 저와 함께했던 우리 숙명 여러분들도 보고 있을 수 있고 혹은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숙명여고 친구들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고 그걸 좀 잠깐 간단하게 자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와 함께 수업을 들었던 숙명여고 수강생 전원의 절반 50% 학생들이 2학기 중간고사에서 지필고사 만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숙명여고 수강생이 1학기부터 2학기까지 4배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 친구들이 입소문을 타고 점점 저와 함께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린 세 친구는 모두 현재 2학년을 올라가게 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줄 우리 재원생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적 변화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처음에 1학기 중간고사에서 5등급제 기준 3등급, 160등 정도의 등수를 받으면서 굉장히 아쉬워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 진짜 잘하고 싶어요. 너무 실수를 많이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라고 하면서 저랑 열심히 준비한 결과 1학기 기말고사에서 96.9점이라는 높은 성취를 보여주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 곡선이라고 하죠.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100점까지 찍어주면서 아주 기분 좋게 1학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친구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학부모님의 자녀분인데요. 2학기 중간고사 때 5등급제 기준 4등급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2학기 기말고사 한 시험 만에 1등급을 이제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숙명여고라는 치열한 그 경쟁이 심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아 내가 1등급 받는 친구들과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내 성적은 3등급이고 4등급이지? 그러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숙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3등급과 1등급이라는 어떤 숫자에 의해서 물론 성적은 나눠지지만 그 아이들의 실제 실력, 정말 국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시험 한 시험을 내가 어떻게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4등급이었다가도 1등급이 될 수 있고 혹은 반대로 1등급이었던 친구들도 얼마든지 방심했다간 4등급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 이제 곧 있으면 2학년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조금 긴장감을 다시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숙명여고 2학년 국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학기와 2학기 과목명이 달라집니다.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2학년 1학기는 과목 이름이 문학이에요. 문학만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로 넘어가면 화법과 언어라고 하는 이번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과목인데요. 화법은 말 그대로 잘 말하는 방법이고요. 언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법보다는 문법이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문법이 주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생님 저는 문법이 좀 약해요 라고 하면서 항상 문법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이 아직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번 1학기, 1학년 겨울방학 때 문법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1학기 당장 문학이 급하기도 하고 사실 문법은 지금 겨울방학에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공감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까먹죠.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2학기에 어차피 문법을 한다면 저는 문법 공부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에 단기 특강이나 요 조금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N회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남은 3월까지는 문학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학 교과서
이번에 학교 공지사항에 올라와서 제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지학사 출판사를 사용을 하고요. 지금까지 숙명여고는 늘 부교재를 따로 채택하진 않고 교과서 비중을 높게 가져가되 학교 선생님들께서 일부 보충 프린트를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는 교과서에 나왔던 그 관련 작품들과 굉장히 이제 연관이 높은 뭐 비슷한 작가라던가 비슷한 주제를 가진 추가 작품들을 몇 가지 이렇게 함께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키시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공통국어 1, 2 우리 작년에 했던 1학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필고사 중간 30%, 기말 30%,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20점, 20점 해서 총 중간, 기말 사이에 각각 한 번씩 보고요. 2학년도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현대시 비평 쓰기, 현대소설 비평문 쓰기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채점 기준을 숙지한 뒤 잘 준비를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한 화면은 2025학년도 2학년 문학 수행평가의 각각 세부적인 내용이었는데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기출 분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면 이제 문학을 담당하신 선생님께서는 전교에 총 4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1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이 4선생님께서 모든 반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뭐 한 선생님은 1반부터 3반, 어떤 분은 4반부터 7반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반마다 선생님이 다르고 각 선생님들께서 각자 알아서 시험 범위를 나가니까 수업의 내용과 깊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시험에서는 이런 어떤 편차를 최대한 줄이고 굉장히 범용적인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이의제기가 나오지 않는 문제로 출제는 되지만 그럼에도 반별마다 수업의 내용이 다르고 이 각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취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원의 도움을 이제 받으시면서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도 작년에 제가 이제 앞반 친구들, 뒷반 친구들 나눠서 필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지를 들여다보면요.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객관식 100%는 동일하지만 문항수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우리 작년 시험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객관식이 총 30문항, 에서 32문항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32문항이 가장 적게 출제가 된 시험이었고요.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의 기준 하면 37문항까지도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35문항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사인 저 역시도 시간의 압박을 느낀다고 볼 수 있는데 37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친구들이 끝까지 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압박이 느는데 이때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멘탈을 부여잡느냐도 2학년 문학시험에서는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난이도도 별 5개로 붙여봤죠. 1학년 때 국어시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 2학년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밑에 3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뽑아봤는데 일단 1학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암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암기는 시험 범위에 대한 암기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시험 양에 대해서 하나도 놓침 없이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하는 것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시의 경우는 우리가 전문을 학습하고 나면 사실상 시 자체의 텍스트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진 않지만 소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지를 봤을 때 일단 글자가 작은데 빽빽하게 줄글로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해내는 능력. 그 다음에 선택지도 보통 선택지 하나 1번 선택지, 뭐 2번 선택지가 한 줄, 두 줄이 아니라 3줄, 4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문항 하나를 보면은 거의 A4 용지 절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긴 글에 대한 압박이 일단 있을 거고 그런 지문과 선택지를 정확하게 독해하고 분석해내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관리까지 시간 내에 빠르게 너무 오랜 시간 고민하면 사실 또 말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직 문학으로만 승부 본다. 이게 어떤 친구들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단점일 수도 있어요. 공통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 굉장히 다양한 국어의 전 영역이 고루 출제되었지만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문학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깊고 넓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외적인 이제 외부 지문도 종종 활용이 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고전시가 현대시
뭐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 시대와 갈래를 가리지 않는 굉장히 문학의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감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이게 작품명이 아니라 소단원명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신사고를 사용을 했었는데 소단원 9개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프린트도 4작품이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현대 시도 많고 고전 시가도 굉장히 많죠. 현대 소설, 고전 소설까지 정말 다양하게 다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숙명여고 2학년 문학 기출문제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갖고 온 것은 고전 시가입니다. 그래서 가나, 다 세 작품이 모두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이었고 보시면은 가는 향가예요. 우리 1학년 때 제막매가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그때 같은 이 신라인들의 노래 중 찬기파랑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굉장히 예스러운 표현들 여러분들이 따로 숙지하지 않으면 해석조차 아마 불가능할 건데요. 뭐 이를테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만 읽어보면 아으 작가지 높아 서리 못 놓을 화판이여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를 특히 싫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2학년 문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런 낯선 작품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편식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수능형 출제인데요. 제가 조금 더 텍스트를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화면 구성상 지문은 생략하고 문제만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는 현대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해당하는 문제였는데요. 보시면은 보기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선택지가 아래에 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기에 지금 보시면은 1970년대 이 작품 자체가 1970년대의 사회상을 담고 있다라는 어떤 외적인 정보가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그 다음에 보기에서 새롭게 알려준 이 어떤 정보를 같이 취합을 하여서 선택지를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유형은 우리 너무 익숙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육청 모의고사 내지는 평가원 시험에서 많이 봤던 유형이죠. 그래서 숙명여고 2학년의 문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의고사와 닮아 있지만 그럼에도 차이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현대소설, 고전소설 풀 때는 모르는 작품입니다. 그게 더 어렵죠. 근데 사실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다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유형 자체에 낯설미 없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제 남은 3월 전까지 지금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겨울방학이 남았는데 문학 개념어에 대한 학습이 너무 중요하다를 강조하고 싶어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둘 다 다른 문제인데요. 구성이 거의 같죠. 왼쪽 문제 같은 경우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2개 골라야 하는데 전부 다 각 선택지에 표현 개념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2개 골라야 하네요. 사실 뭐 2개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런 유형을 숙명여고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 유형에다가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를 항상 결합을 해서 이렇게 출제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문제 뭐 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아까 한 시험지에 32문항에서 37문제 그러니까 대략 30문제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중에서 이러한 유형이 한 시험에 무려 9문항 에서 거의 많으면 10문항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지금 랜덤하게 찝어볼게요. 오른쪽 문제 3번 선택지에 음성상징어가 있습니다. 음성상징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답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음성상징어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라고 대답을 못하면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장에서는 정말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이때 한 번이라도 좀 멈칫하거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유형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제된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 3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숙명여고 2학년 국어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칠 건데요.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 문학 1등급 받기 위해선 암기가 중요해요? 혹은 뭐 지문 독해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지컬이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일단 아무리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숙명여고는 암기와 성실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대한 시험 범위를 어쨌든 꿋꿋하게 소화해내는 묵묵하고 성실한 학생들이 가장 유리하게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숙명여고에서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정말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성취해낼 수 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주려고, 이 메시지를 좀 깨닫기 위한 시험을 방향을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이번 겨울방학 잘 마무리를 하시고요. 3월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1학년에 아쉬웠던 부분을 보충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1학기 그럼 중간고사는 저 지금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숙명여고는 교과서 1단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교과서를 차근차근 이제 학교 가서 책을 받으면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2022년 교육과정은 이제 우리가 사실 숙명여고 자체 기출은 없습니다.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학 작품 자체는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개년의 숙명 기출 속에서 겹치는 문학 작품들은 그 기출 문제를 일단 모두 모아서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선생님 저는 기출 문제 없는데 이거 어디서 구해요? 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굉장히 충실한 숙명여고의 특징을 절대 까먹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과 프린트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준비해요? 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것도 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 내신, 성적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 나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제가 올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좋은 자료 준비를 해놓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 좀 국어 학원을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좀 유목을 하고 있다면 저의 수업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정하영 국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홈페이지는 아래 보이는 주소나 QR코드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모바일 화면으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클리닉을 원하면 클리닉도 예약할 수 있고 상담도 신청할 수 있고 혹은 제가 올린 공지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질의응답 게시판도 따로 있고 혹은 그 매주차 진행되었던 수업의 영상과 자료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시는 인강 선생님들도 각자 자기만의 어떤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죠. 저 역시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직접, 저는 질문 조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설을 달아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수강 후기도 이렇게 되게 재미난 수강 후기들이 많은데 우리 작년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올려준 글 잠깐 궁금하시면 멈추고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2학년을 앞두고 또 걱정도 되고 혹은 아직까지는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2학년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꼭 제가 함께가 아니더라도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남은 겨울방학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